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 전국에서도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충청북도가 도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도내에 한 곳도 없는 치과대학 신설도 정부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건국대 충주 캠퍼스 의과대학의 한 학년 정원은 각각 49명과 40명입니다. 두 곳을 합친 89명은 비수도권 도단위 지역의 의과대학 평균 정원 197명의 45%에 불과합니다. 빈약한 의대 정원은 의사 부족으로 이어져 충북대병원은 의사 수가 정원보다 59명이 적고 건국대병원은 정원 11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명으로 병원을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전국 1위 등 충북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전국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의사들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치료 가능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대응하기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가 워낙 저하가 된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도내 의대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요구 인원은 108명, 최소한 비수도권 도단위 지역 평균 197명에는 맞춰달라는 겁니다. 또 도내에 없는 50명 정원의 치과대학 신설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충북대학의 기초학교실과 교수 또는 병원 이런 걸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간 투자 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한. 의사협회의 여전한 반대와 타 시도와의 정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두 대학과의 공동 건의 활동과 민관정위원회 발족,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이번엔 기필코 지역의 수건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근처에 풋살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밤에도 환하게 밝힌 조명과 경기장 소리로 인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규제가 없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밤 9시가 넘었지만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강렬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집안 불을 다 껐는데도 실내가 훤히 보일 정도. 인근 풋살장에서 들어오는 야간 조명 불빛입니다. 일반 커튼으로는 불빛을 막을 수 없자 일부 세대는 암막 커튼까지 달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요. 왜냐면은 12시까지, 1시까지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화도 나고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두근거리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잖아요. 풋살장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불과 70m. 피해는 빛공해뿐만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나오는 함성 박수 소리로 많은 주민들은 잠에 들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함성 소리도 밖에서 남자들이고 하니까 너무 크게 울려서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빛공해와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청주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빛이나 소음 등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지만 장소대관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풋살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아직 시행조차 안 된 상태로 청주시의 경우 내년 1월 흥덕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랑 계도 업계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되는 거는 그 풋살장업이 포함이 돼요, 법률에. 일단은 그것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풋살장 측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새벽 1시까지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조정하고 이번 주부터 조명 밝기를 낮추는 공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얼마 전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인근 자플로 무성한 보행로에 대한 CJB 보도 이후 충주시가 환경정비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도심 일대 보행을 방해하는 자플을 모두 제거하고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충주시 국가정원 예정지로 이달 말 경관 조성을 위해 식재한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어린이 수당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8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에게 매달 10만 원의 어린이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100만 원의 다둥이 카드 이용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도가 기업체에 4개월치 인건비를 지원하고 증평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초보 부모 육아 코칭 사업을 청주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앞서 발표한 난임과 결혼, 출산 대책 등 3가지 저출생 대책의 내년도 시행을 위해 시군과 예산 분담률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결혼과 출산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목돈 마련 상품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자신의 경제 상황과 가입 조건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장기 근속과 결혼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의 5년 만기 수령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20만 원과 도시군이 30만 원을 지원해 5년 뒤 장기 근속과 결혼 조건이 충족되면 원금의 3배에 가까운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거의 5천만 원이 나오니까 길긴 길죠. 참아야죠. 뭐. 조만간 소상공인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매월 본인 30 그리고 지자체 30 이렇게 적립을 하면 5년을 유지 시에 3,600만 원과 플러스 이자까지. 하지만 지난 5년간 2천여 명이 가입했지만 이직 등을 사유로 30%가 넘는 700여 명이 중도 해지를 선택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청년 도약 계좌에도 가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넣으면 매월 정부 지원금 2만 4천 원과 우대 금리를 보태 5천만 원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의 한 은행의 경우 이달 4차 상품 판매에 돌입하자마자 이틀 만에 2,9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지난달 3차 판매에서도 전국 가입자가 1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목돈 마련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입 조건이 비슷한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출시 1년 만에 가입자의 20%가 넘는 58만여 명이 월 납입액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 월 납입액과 가입 기간 등 자신의 경제 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지통을 겪었던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는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내세워 첨단 산업을 집중 유치해 이른바 꿈의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충주의 신성장 거점이 될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으로 중앙탄면 하구암리 일대 약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2,8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평택 제천고속도로가 10십자형으로 교차하는 북충주 IC 인근에 위치해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내세워 신물질 생명공학, 전자정보통신, 항공기 수송,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5,6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3,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산업단지가 모자랍니다. 기업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는 곧 기회잖아요. 드림파크 산단이 충주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을 겁니다. 또 인근 서충주 신도시에 위치한 메가폴리스, 첨단 일반 산업단지, 기업도시, 비즈코어 시티 등과의 상생 발전도 꾀할 수 있습니다. 고속교통망과 또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춘 꿈의 산단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부 내륙권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핵심 산단이 될 것입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충주의 부족한 기업용지 공급 문제 해결의 단비가 될 꿈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중부내륙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 행안위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즉각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예정돼 있던 중부내륙법의 심사는 여야 갈등으로 소위가 파행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관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지건 충북도의원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한 보호 설치와 준설 강화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법정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청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 노래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운 것들을 뽐내는 어르신들의 공연 행사가 펼쳐졌는데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두 팔을 이용해 간단한 안무를 선보입니다. 뒷줄에 서 있는 동생들은 더 경쾌한 춤을 춥니다. 이어서 진행된 다른 팀의 공연. 반짝이 재킷을 입고 손가락을 하늘로 찌르기도 하고 자리를 번갈아가며 수준 높은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순서를 하려면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 너무 좋지 치매는. 청주시 치매안심센터가 법정 기념일인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준비한 행사입니다. 청주 관내 4개 보건소에서 지정한 치매 안심마을 어르신 8팀이 참여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갈고 닦은 장구와 난타, 댄스 실력을 뽐냈습니다. 간혹가다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해서 다 같이 흥겹게 하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공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보자기와 타일 등의 공예품을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안무를 해서 무대를 올라서면서 좋은 추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3만 3천여 명이지만 2030년에는 4만 8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주시 치매 안심센터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 심폐소생협의회가 정식 창단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위급 상황에서 도민의 심폐소생술을 적극 유도해 소생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단식 이후 영상의료 지도와 리빙 앱을 활용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 관련 시연회도 열렸습니다. 괴산군이 군청사 중앙현관에 국민소통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국민소통신문고는 민원 접수를 보다 활발히 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창구로 군수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나흘간 금왕읍 금빛 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음성 명작 페스티벌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화해, 고추, 인삼을 주제로 개별로 개최해왔던 3개의 농산물 축제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군 최초의 드론쇼와 명작 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일원으로 조성된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메밀꽃밭이 이번 주말인 23일쯤 개화해 다음 달 초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곳에는 전국에서 15만 명이 찾을 정도로 가을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에 진입로 확장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